요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 한 칸이 하나 나오는데 구매한 제품을 보시면 신청서를 보시면 파란 색깔 네모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네모 상단에서 왼쪽 상단에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하단까지.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모바일 타오바오를 이제 이용해서 다 가입을 하셨을 텐데 모바일로 하시다 보면 이게 컴퓨터로 PC로 이제 보는 것처럼 바로바로 번역해서 보실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네이버 파파고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요걸 받으시면 여기에 어플을 켜면 앨범이라는 게 있어요. 앨범. 요걸 누르시고 이제 타오바오 화면을 캡처하신 거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몰랐던 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미지 번역처럼 번역되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타오바오 어플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쇼핑할 때 좀 많이 쓰는 건데 타오바오 어플에서 이제 봤을 때 중국어로 검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이제 키보드 설정을 하시면 요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이제 자판 입력할 때 요 점점점 3개를 누르신 다음에 번역이라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새 창이 떠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한글로 입력을 하면 중국어로 입력이 돼요. 이제 물론 한국어랑 중국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어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쉽게 쇼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쇼핑할 때 쓰기도 하고요. 이제 타오바오 판매자랑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핸드폰으로 요걸로 이제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들이고요. 요걸 찾아가지고 이제 상품이 뜨면은 바로 장바구니나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장바구니 버튼이 요 앞에 거고 뒷부분이 바로 구매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주문할 때 주문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PC 버전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모바일 방법이고 이제 타오바오에서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타오바오 주문하기 전에 저희가 배송 대행지라는 곳을 거쳐서 상품을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원래는 배송 대행지를 뭐 킥스타, 슈퍼맨 이런 곳을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보다 찾아본 곳이 있는데 뜨다라는 배송 대행지가 있어요. 뜨다. 제가 쓰는 곳은 지금 퀵스타라는 곳인데 여기에요. 원래 쓰던 곳이. 그런데 지금 여기 요금표를 보시면 이게 키로에 몇 키로에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협력사로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수강생 분들한테 이제 여기를 추천해 가지고 제 아이디로 추천인 아이디를 넣고 가입을 하면 퀵스타에서 슈퍼셀러로 해 주셨거든요. 슈퍼셀러로 등급을 변경해 주셔서 일반보다 조금 저렴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제의를 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뜨다라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이용료가 똑같아요. 이용료가 국제배송비 보면 똑같거든요. 슈퍼맨이랑 아니 퀵스타랑. 그런데 파트너로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제 아이디를 추천인 아이디로 넣고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파트너 요금제로 쓸 수가 있는데 파트너 요금제는 원래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한 달에 200~300건 정도 출고를 하시는 분들만 파트너로 원래는 올려줘요. 근데 제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제 아이디를 넣으시면 파트너 등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협의가 끝마쳐졌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링크랑 추천인 아이디를 카톡방에 넣어 두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제일 먼저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입하시고 나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중국 배송지 주소라는 게 있어요. 중국 배송지 배송 대행지 주소.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뜨다라는 곳에
중국 창고 주소예요. 중국 창고 주소. 이거를 타오바오에다가 주소지 설정을 하셔야 돼요. 타오바오. 타오바오에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요. 왼쪽 상단에 내 아이디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아이디를 여기에 내 아이디를 먼저 클릭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나면 내 배송 주소라는 게 있어요. 내 배송 주소. 요거를 클릭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주소지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요 주소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파퍼거에다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어를 보면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산둥성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찾아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산둥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웨이하이시, 웨이하이. 그 다음에 환치구. 그 다음에 왕관거리라고 있는데 왕관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안 보여요. 지금 이게 번역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중국어로 다시 바꿔가지고 요 한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요 한자를 네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똑같은 걸 찾아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상세 주소란인데 상세 주소 여기는 두 번째 줄 요 부분을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편 번호 아래쪽에는 우편 번호 여기에 나와 있죠. 요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수치인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치인명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이걸 넣으시면 안 되고요. 뜨다라는 곳에 가입을 하시면 요 그 사서한 번호라는 게 있어요. 사서한 번호 이건 뭐냐면 개인 아이디 같은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이건 가입하시는 분마다 이게 번호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품이 이 배송 대행지에 도착했을 때 누구 앞으로 온 상품인지 구별하기 위한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 걸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나오는 수치명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번호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락처 붙여넣기 하고 기본 배송 주소로 설정 체크해 주시고 요걸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상품을 구매하시면 이 뜨다라는 배송 대행지로 상품이 배송되게끔 떠요. 이 주소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상품 페이지인데 요걸 구매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고요. 55위안. 그럼 약 이제 10,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뭐 요거 번역을 이제 추측한 결과 이제 그냥 프리 사이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색상을 선택을 해야 돼요. 색상을 우리가 쇼핑하듯이 이제 요거를 화이트를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 지금 구매하는 버튼과 장바구니에 넣는 버튼이 있어요. 요 둘 중에 어떤 걸 눌러야 하냐면 장바구니를 무조건 눌러줘야 됩니다. 장바구니. 이제 잘 안 눌러지면 중국어로 바꿔서 다시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들어갔는데 장바구니에 상단에 보시면 장바구니가 있거든요. 이걸 다시 눌러보시면 방금 넣어놓은 상품이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왜 항상 장바구니에 넣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청서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쿠폰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상품들 보면 이렇게 쿠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쿠폰. 그럼 요거를 클릭해보면요. 지금 원래 398위안이에요. 398위안. 그런데 요 쿠폰을 눌러보면 요렇게 쿠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28위안 이상이면 10위안을 깎아줍니다 라는 10위안 할인 쿠폰이고 이거는 388위안 이상이면 50위안을 깎아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398위안이니까 요거 두 번째 거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야. 요거 388위안 50위안짜리. 그럼 요거를 누르시면 성공이라고 떠요. 성공이라고 뜨면은 요거를 이제 아래쪽에 주황색 버튼을 눌러서 구매를 눌러보면
아까 398위안이었는데 50위안 할인이 돼서 348위안만 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바구니에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구매를 하면 이 장바구니 버튼 쿠폰 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받아놓고 이제 쿠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주문서 제출 화면이에요.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지금 이게 뜨다라는 곳이거든요. 아까 제가 기본 주소지로 설정해 놓은 주소지예요. 뜨다라는 배송 대행지로 보낼 거면 이 주소지로 설정을 해 두시면 되고, 저는 지금 배송 대행지를 많이 이용해서 체크란이 여러 개지만 한 군데만 설정을 해 두시면 요것만 뜰 거예요. 그럼 여기로 상품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주소지를 선택해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주문할 상품의 정보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 판매자한테 남길 말이 있으면 여기다가 남기면 돼요.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를 주문을 해요. 그러면 핸드폰 케이스 기종을 남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핸드폰 기종 케이스를 남긴다든지, 물론 중국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어로 넣어야 돼요. 판매자가 다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팝하고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건드리실 게 없고, 요 결제 유형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막혔어요. 아예 요거는 체크하시면 결제가 아예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요 뒷부분 이제 한자가 저랑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하지 마시고 두 번째 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요 결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황 색깔. 요거는 이제 그냥 밀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거 매번 뜨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씩 뜨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결제 사이트 페이지인데 저는 지금 카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체크하고 누르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돼요. 그런데 처음 결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뜨시냐면 요렇게 뜨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냐면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있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요런 것들 카드를 준비해 주시고 카드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 영어로 바꿔서 이름, 성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랑 뒷면에 있는 세 자리 숫자 CVV 번호 넣어주시면 되고, 이 카드를 사용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카드 정보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결제를 우선 해볼게요. 저는 이걸로 결제를 하는데, 여기 이거를 체크를 해 보시면 원래는 이 상품이 55위안인데 체크를 해보면요 56.64로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체크를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55위안짜리인데, 이 상품은 55위안짜리인데 이 카드 정보를 보니까 해외 카드네 해서 3%를 추가로 붙여요. 요건 타오바오에서 붙이는 건데 중국 카드가 아니고 이제 해외 외국 카드이기 때문에 붙는 해외 결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3%. 그러니까 실제 결제되는 금액은 56.64위안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준 결제 눌러 볼게요. 이렇게 결제를 누르면 이제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결제한 내역을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면 상단에 내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제품에 들어가면 결제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방금 결제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주문했고 그 다음에 뜨다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보내는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주문했으면 요거는 이제 번역해가지고요, 타오바오에서 번역해서 그냥 뭐 지마켓이나 옥션,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서 쇼핑하듯이 그냥 선택해서 결제를 하시면 돼요. 카드 정보는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로 카드 정보 입력하고,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서 이 상품을 어디로 보낼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배송 대행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품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수취인 정보를 넣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품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입력할 게 너무 많아서 좀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게 타오바오 구매 내역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칸이 하나 나오는데 구매한 제품에서 중국어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제 구매한 제품을 보시면 신청서를 보시면 파란 색깔 네모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파란 색깔. 그러면 네모 상단에서 왼쪽 상단에서 마우스 클릭하고요.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하단까지.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미지랑 옵션 내용, 그 다음에 가격과 수령, 주문번호까지 다 알아서 입력이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할 것은 품목만 넣어주시면 돼요. 옷, 바지 세트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있는 상품을 이제 품목을 검색해서 클릭을 해주면 영문 상품명까지 다 입력이 돼요. 그러면 이제 트래킹 번호만 남았는데 이 트래킹 번호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운송장 번호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한신택배나 CJ 대한통운으로 상품이 오게 되면 운송장 번호가 있잖아요. 그게 요 트래킹 번호인데 중국에서 운송장 번호가 트래킹 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트래킹 번호는 이 구매한 내역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방금 결제한 거라서 트래킹 번호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이제 준비하고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떴는데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냈어요. 보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물류 확인이라는 주황 색깔 글자가 떠 있으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대보면 YTO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YT 뭐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중국 택배사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Y부터 시작하는 요 내용이 트래킹 번호, 즉 중국 운송장 번호입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나중에 트래킹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없으니까 비워놓고 이제 신청서를 써볼게요. 지금 없으니까 비워 넣어도 돼요. 요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취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상품을 판매한 거라면 고객 정보를 넣어야 되고요. 고객 정보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서 안에 다 있어요. 고객 이름이랑 그 다음에 뭐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통관번호라든지 다 있거든요. 근데 통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서 통관번호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돼요. 근데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내용을 넣어 볼게요. 요건 이제 제 통관번호거든요. 통관번호인데 이제 좀 다른 정보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다 넣으면 통관번호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치하면 이제 일치하다고 뜨고 좀 뭔가 정보가 유니패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통관번호 검사하는 곳에서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정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떠요. 그럼 이제 다시 고객한테 이제 요청을 드려가지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확인을 해서 올바른 정보로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넣어서 신청서를 쓰시면 되고 이제 내 이름과 주소, 통관번호를 넣으면 우리 집으로 올 것이고 고객 정보로 넣으면 그러니까 우리 집을 거치지 않고 이 뜨다라는 배송 대행지에서 바로 고객 집으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수취인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 방법은 해운, 항공, LCL이 있는데 LCL은 저희가 쓰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완전 대량으로 뭐 1000개, 2000개 들여오는 사업자 통관일 때 쓰는 거라서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해운이랑 항공 중에서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해운으로 보내요. 보통은. 왜 그러냐면 해운이 조금 더 그 배송료가 저렴하거든요. 해운은 0.5kg는 4,600원이고 항공은 4,900원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제 해운은 10kg에 17,550원인데 항공은 3만원이에요. 이때쯤 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가벼운 거 있죠. 요런 거 1kg나 뭐 0.5kg 요런 것들은 항공으로 보내요. 왜 그러냐면 통관이 하루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엄청 빨리 배송이 돼요. 그런데 해운은 뭐 빠르면 2, 3일, 늦으면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해요. 통관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면 만약에 판매를 하실 때는 요 배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산도 늦게 되고 어떨 때는 이제 페널티를 받을 때도 있어요. 너무 늦게 배송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물량이 많아서 해운 통관이 조금 느린 것 같다라고 하면 가벼운 건 항공으로 이렇게 보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 배송 대행 신청서를 쓰실 때 해운으로 보낼지 항공으로 보낼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옷은 가볍잖아요. 그러면 항공으로 이제 선택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는데 부가 서비스라는 것만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부가 서비스는 뭐냐 하면 검수, 그러니까 검사를 어느 정도로 할지, 그 다음에 뭐 출고는 이제 그 포장 보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매할 때 이런 옷 같은 것도 판매를 할 거지만 뭐 가구류를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대형 거울을 판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는 택배 그 배송으로는 파손이 너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대형 거울을 보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보완 포장이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안전 포장도 있고 우드 포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파손 위험이 리스크가 큰 상품들은 우드 포장,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가벼운 얇은 나무로 짜진 그런 포장 보완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대신 조금 더 비싸기는 해요. 포장 보완을 하면 요 가격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읽어보고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신청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체크된 걸 보고 요걸 체크를 하면 뽁뽁이를 조금 더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택배를 보시고 뽁뽁이를 안에 더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출고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뽁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 검수만 하면 되고 신청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신청을 하고 나면 마이 페이지에서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신청서를 방금 제가 입력했던 신청서가 이렇게 뜨는데 지금 제가 아무거나 해가지고 불일치라고 뜨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관번호를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신청서를 쓰게 되면 바로 국내 운송장 번호가 나옵니다. 국내 운송장 번호. 요거는 여기는 이제 CJ 대한통운인데 CJ 대한통운 운송장 번호가 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만약에 이게 고객한테 보낼 거라면 마켓에다가 요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서 발송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발송 처리. 그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발송 처리를 누르는 게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제 배송 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주문건이. 그리고 요걸 클릭을 해서 보시면 지금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뜨는데 만약에 통관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통관 정보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퀵스타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자면 마이 페이지에서 이제 신청한 건들이 이렇게 있으면 운송장 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통관이 언제 시작됐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관이 다 끝나고 나서 국내 배송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택배 배송 조회를 누르면 국내 택배도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통관 중이라서 조회가 안 되는데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조회가 됩니다. 쓰고 나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트래킹 번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구매한 제품에서 이 상품에 대해서 무료 확인이라는 글자가 뜨고 트래킹 번호가 나오면 나중에 뒤에 요거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 자, 그렇게 하면 이 신청서가 완성이 돼서 상품이 이상한 게 온 게 아닌 이상 똑바로 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알아서 이 뜨다라는 배송 대행지에서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수취인 정보로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끝입니다.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신청서까지 입력을 하실 수 있으면 판매든 그 다음에 구매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배송 대행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네, 지금 이제 제가 애초에 커리큘럼으로 계획했던 부분은 구매된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상품 등록 방법, 주문하는 방법, 배송 대행 신청 쓰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이게 해외 직구 활용하는 게 이제 쇼핑하는 부분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시면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통관 부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고객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여쭤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곳이 셀러라이프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이름이랑 뭐 개인 통관 번호랑 그다음에 연락처 조회를 하면 어떤 게 틀렸고 어떤 게 맞는지 나와요. 그럼 이름이랑 통관번호랑 일치하고 전화번호만 틀린 경우는 전화번호만 X가 나오거든요. 그럼 연락드려가지고 일치하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개인 통관번호는 유효한 통관번호인데 이름이랑 번호가 아예 다른 사람 걸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네. 포장비 선택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면 제 이윤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포장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 거울 있죠. 그런 것들은 아예 애초부터 배송비 부분에서 포장 보안 비용까지 생각해서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형 거울, 뭐 가구, 아니면 유리컵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소싱을 하시게 되면 국내까지 배송을 할 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파손 위험이. 그러면 요런 그 포장 비용까지 판매 금액에다가 배송비에 플러스 해가지고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윈들리 상품 등록할 때 할인하던 상품이 추후 고객 주문 시 할인이 끝나면 자동 적용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품 등록할 때는 조금 할인돼 있어가지고 그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 할인이 끝나가지고 원가가 굉장히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고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할인이 된 가격이었는데 지금 현재 거래처 원가가 상승되어서 얼마 정도 초과 입금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배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이제 판매 취소 뭐 환불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추가 입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송을 진행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는 자동으로 연동은 안 돼요. 고객이 반품한다 하면 반품 처리 어떻게 하세요? 반품한다 하면 반품 사유를 우선 물어봐요. 왜 반품을 하시려고 하는지. 만약에 파손이나 이제 뭐 불량으로 인해서 요거를 재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냥 폐기 처분하시라 하고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 기스가 났다든지 조금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일부 환불을 해드리겠다, 혹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조금 이제 반품을 방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객 그냥 변심이다,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을 진짜로 중국에 보낼 때 얼마 드는지 배송비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반품 비용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 상품 등록할 때 옵션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입력하시는지, 여러 옵션 중에 상품 등록할 때는 제가 몇 개만 골라서 올립니다. 몇 개만. 한 5개, 6개.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상품 등록 시간도 그렇고 이제 약간 선택 장애를 줄 수 있어서, 네, 많이는 안 올리고 조금 골라서 올리는 편이에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아까 키워드 내용 뽑는 거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키워드.
키워드는 어떻게 뽑냐면 저는 보통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한번 봐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트렌드, 지금 트래픽이 제일 높은 것들을 뽑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 가방, 요런 거 생존 키트, 요런 거 올라와 있죠. 요거를 우선은 네이버나 지마켓 요런 데서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럼 요거를 우선은 재난 가방, 생존 키트, 요게 메인 키워드예요. 저한테는 메인 키워드 재난 가방 이렇게 검색했을 때 쇼핑에서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소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찜하기 이런 거 있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을 타오바오에서 찾아가지고 상품을 올릴 텐데 상품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올린다라고 하면 요 국내 판매자의 상품명을 좀 참고를 많이 해요. 메인 키워드는 아까 재난 가방이었죠. 재난 가방. 여기에서 요걸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타오바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나오는데 저는 중국 상품명도 조금 포함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키워드들이 많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풍기, 공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도움되는 키워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무선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식이라든지 아니면 몇 볼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 상품에 대한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넣어줘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생존 가방, 야외, 그 다음에 여행, 긴급, 키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상품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어색하지 않은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활용을 합니다. 상품명, 중국 상품명 뒤에 야외, 생존, 그 다음에 여행, 긴급, 키트 이런 거. 그럼 요렇게 이제 상품명이 조금 더 길어졌죠? 그 다음에 제가 뭘 넣냐면 국내 판매자의 상품명을 또 참고를 해요. 국내 판매자의 상품명 뭐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제 가방 풀세트 가방 이거는 띄어쓰기를 해요. 띄어쓰기. 왜냐하면 가방은 중복이죠. 그러면 재난 여행 키트가 될 수도 있고 야외 생존 가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띄어쓰기는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풀세트 그 다음에 생존 있고 그 다음에 배낭 지금 저는 요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배낭 그 다음에 재난 있고 대비 용품 비상 이거는 국내 상품명을 참고한 건데 참고할 게 없으면은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봐요. 여기에도 이제 재난 가방이 있죠. 요 사람의 상품명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전쟁, 지진, 서바이벌, 세트는 있었고 그러면 이제 상품명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인 키워드는 제일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중국 상품명과 국내 판매자의 상품명을 요거를 적절히 섞어서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제가 메인 키워드를 왜 넣냐면 이게 트래픽이 제일 높은 키워드였잖아요. 요거를 제일 앞에다가 위치시켜 주셔야지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뒤쪽에 있어 버리면 어떤 마켓들은 요 뒷부분이 잘려서 상품명이 등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제일 앞에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지금은 없는 걸로 보고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